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꼭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을 우리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치료광선인 줄 알았던 자외선이 피부암을 일으킨다고요? 네, 그러합니다. 피부암이 지난 한 세기 동안에 얼마나 폭발적으로 많은지 참 여러분들이 그 면을 파고들면 깜짝 놀라시고 공포에 질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 무엇가 있길래 그런가? 그거를 오늘 파헤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암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가? 그거를 알고 싶어서이죠. 자, 기름에는 변형 지방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미 제가 강의해서 아십니다. 그러나 변형 지방은 패스트푸드 스토어 에서 튀김 음식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끼니마다 먹는 음식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식물성 정제한 기름 속에 놀랄 만큼 이 변형 지방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마주린, 식물성 기름을 약간 고형으로 만들어냈다는 그 버터보다도 건강하고 좋다고 하던 그 마주린이 이 변형 지방이 그 기름병 자체에서 슈퍼마켓에 걸려있는 그 자체에서 얼마나 되느냐 하면은요 54%가 변형 지방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쇼트닝, 본래는 돼지 기름이 그 라드가 쇼트닝입니다. 그러나 식물성 고형 기름을 만든 것이 쇼트닝이라고 있죠. 그거는 자그마치 58%가 변형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식물성 기름이 좋다고 해서 그냥 특히 디너를 하면은 요즘 모든 야채도 기름을 그냥 뭐 마음대로 몇 테이블 스푼씩 뿌려가면서 그냥 소테를 해가지고 그냥 기름 많은 음식, 칼로리가 아주 많은 음식, 지방은 칼로리가 다른 전분이나 단백질보다 거의 배가 되죠. 다른 것들은 4 칼로리 per gram이지만 지방은 9 칼로리 per gram당 그렇게 칼로리를 내죠. 그러니까 하이 칼로리, 그 다음에 순수하게 정제한 이런 음식들. 왜 그게 안 되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은요, 여러분 이해하기가 조금 힘드시겠지만요, 천연 그대로의 기름은 그 생김새가 U자형으로 말굽처럼 되어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U자 된 게 하나 있고 이쪽에서 U자 된 게 하나 이렇게 맞물리기 때문에 세포막을 형성할 때에 전혀 셀 틈이 없습니다. 세포는 그 안에, 막 안에 하나의 자기 제처에 독립된 기구를 다 가지고 있고 가운데는 핵이 있고 내가 세포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다시 한번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변형 지방은 막대기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천연 지방인 시스 지방, 말굽처럼 되어 있는 그 지방이 부족하면은 사이사이에다가 변형 지방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은 세포가 울타리를 쳤는데 울타리가 구멍이 생겼죠.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는 데는 반드시 허락이 있어야만 받아들이고 또 허락함으로써 내보낼 수 있고 이런 것이 이 세포 안에 완전히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한 독립된 하나의 기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아주 물질이 허락 없이는 들어오고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울타리가 허술하고 구멍이 나면은 무슨 물질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 같습니까? 네. 특히 암 물질, 암을 일으키는 물질, 발암 물질들이
마음대로 들어가고 나갑니다. 또 이미 들어가 있는 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도 거기서 핵막이 또 이렇게 손상을 입으면은 마음대로 핵물질인 DNA 유전 물질을 가서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소금이 이 세포 안에는 염도가 낮고 세포 밖에는 염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막에 울타리가 허술해서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는 이 소금물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안에 세포 안에 염분이 높아서 미토콘드리아라고 기억나시죠? 예, 발전소입니다. 세포가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해내는 기구입니다. 세포 안에. 이것이 3배로 불어납니다. 부어요. 여러분 발등도 붓고 여러분 염분을 많이 먹으면 아침에 눈이 보석보석하게 붓는 경우가 있죠. 네, 이 미토콘드리아도 염분이 많으면 붓습니다. 그러면 자기 일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 다음에 세포가 그렇게 되면은 네, 파괴가 되고 무엇이 못하냐면요. 산소를 응용을 못합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미토콘드리아는 예를 들면 당 한 입자가 타서 에너지를 38ATP라는 에너지를 생산해내려면은 산소가 자유자재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데 세포막이 이렇게 파괴가 되면은 그것이 형성이 되지 않아서 완전 연소를 할 수가 없고, 완전 연소라 하면은 탄산가스와 물과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미토콘드리아가. 근데 그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때에 발암 물질이 들어가서 이것을 점령하면은 자기는 이 암세포는 전혀 산소가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당을 랙틱 애시드하고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얼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느냐 하면 당 한 입자라고 예를 들면 단지 2ATP 38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내는 에너지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서 자기 수하의 암세포를 자꾸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데 이 유해산소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제가 지난번에 처삼층 벌초하듯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세포막을 바로 이러한 그 허술한 울타리로 막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은 유해산소가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이 유해산소는 바로 세포막을 좀먹듯 다 손상을 입혀서 결국은 막이 없는 울타리가 없는 세포는 죽어간다고 말씀드렸고, 그때에 주변에 발암 물질은 마음대로 허락 없이 침범해서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핵물질 DNA를 막을 파괴시키면은 핵물질 그 자체의 DNA를 침범해서 자기 수하로 만들어버리고요. 그 과정은 아주 클로스 링킹이니 뭐니 해가지고 좀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고요. 바로 여기에서 그 DNA는 자기 세포를 항상 잘 돌보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 똑같은 다른 세포를 만들어내고 먼저 잘못된 것은 그냥 죽어 없어지게 만들고 새 것을 또 만들어내며 단백질도 꼭 자기 세포가 필요로 하는 똑같은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해야 되는데 이 크로스 링킹 때문에 이 혼잡이 일어나 가지고 도저히 만들어낼 수가 없어서 세포는 암이 세포가 생기고 암세포는 산소 없는 환경에서도 자기 세포를 기하급수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러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는가 하면은 이 미토콘드리아에서는요,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왜? 울타리가 없는 세포 안에는 산소가 공급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는 산소 없는 환경에서 세상을 만난 줄을 알고 암세포를 기하급수적으로 순식간에 그렇게 많이 만들어내고 있고, 또 우리 몸 자체의 세포는 그냥 죽어가고 맙니다. 그러는가 하면 리소솜이라는 거는 이런 우리가 비누 거품을 훅 부르면 막 버블이 공중에 뜨지요. 어렸을 때 장난하고 애들이 장난하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죠. 그와 같은 주머니 안에 여러 가지 다른 물질을, 그냥 전분, 단백질, 지방을 다 소화 처리를 하되 자기 자체의 세포막만은 절대로 소화를 시키지 않는 효소를 가득 가지고 있는 것이 리소솜입니다. 이 리소솜에 막이 손상을 또 입습니다. 이 유해산소로 인하여. 유해산소는 왜 막만 이렇게 젖먹느냐? 유해산소는 지방하고 산화를 일으켜서 세포를 파괴하는 것이 자기 일이고, 어디든지 이 막에는 반드시 지방이 있기 때문에 지방이 혼자 있지 아니하고 항산화제하고 같이 있으면 침범을 못하고 파괴를 못하지만, 순수한 케미칼 같은 그런 지방만 있을 적에는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리소솜이 구멍이 뚫리고 막이 파괴가 되면 세포 전체 안에 모든 기구를 다 소화를 아주 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다음 세포로 해서 이 리소솜의 막이 유해산소로 인하여 손상을 입었다 하면은 기하급수적으로 세포가 파괴가 되며 체중이 줄고, 그 다음에 울타리 없는 이 세포 안에는 암을 일으키는 것이 세포 핵물질을 점령을 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일이 생깁니다. 그러나 봅니다. 아예 이 유해산소가 우리 몸을 손상 입히는 데는요, 혈액과 조직하면은 같은 세포가 모인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지방이 어디든지 막이 있는 곳에는 다 지방이 있습니다. LDL 하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나쁜 콜레스테롤,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콜레스테롤 맞습니다. 이것이 산화가 되면은 동맥경화증을 일으킵니다. 그러면은 심장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고, 뇌졸중의 원인이 되고, 또 심장 혈관 질환하면은 결국은 조만간에 심장 마비를 말하는 것이고요.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리고 혈액이 공급이 안 되니까는 이 뇌경색증, 뇌의 한 부분에 혈액이 안 되는 거. 그 다음에 심장 근육의 경색증 하면은 이스케미아, 혈액 순환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소 공급이 안 되죠. 세포에 산소 공급이 안 되면은 신진대사가 되지를 않고 에너지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포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미토콘드리아는요, 참 이 세포 안에서 큰 일을 하는 기구인데 그만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 햇빛이 말이죠, 또 우리의 면역을 낮춰줍니다. 어떻게 맞춰주느냐? 이 기름이 많이 있는데 이 polyunsaturated, 그러니까 식물성 불포화 지방이 있는 곳에 햇빛이 들어가면은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제가 이거를 항상 말씀드린다고 그러고 아직 말씀 못 드렸는데 조금 이해하기가 복잡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햇빛을 받아가지고 자외선을 너무 많이 받으면 이런 나쁜 지방이 많이 있으면은 피부에서 금방 이 번, 탑니다. 그 다음날 보면 얼굴이 그냥 아주 요 콧등하고 뺨이 새빨개지는 그런 것은 바로
그 전날 햇빛을 보았을 때 자외선으로 인하여 이런 나쁜 지방으로 인하여 유해 산소가 많이 생겼고 얼굴이 된 것입니다. 살짝 1도 화상을 입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바로 이 프로스타글란딘은 올라가고 이것은 면역을 낮춰줍니다. 이 면역을 낮춰주면은 면역이 낮아서 비실비실하는 이 면역체에 있는 백혈구 종류들은 자기의 일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포가 지금 이렇게 암세포로 변형이 돼도 이거를 다 점검하면서 다 처리를 해버리는 것이 면역기구인데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암은 계속 진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연약해진, 디프레스된, 좌절되고 그 동민하는 것처럼 기능이 예민하게 되지 않는 이 면역 기구들은요, 바로 이 스킨 캔서만 되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피부에서 생긴 유해 산소는 혈류를 타고 몸에 어디든지 돌기 때문에 지방이 가장 많이 있는 조직을 갖고 있는 유방 조직, 전립선 조직, 그 다음에 이 점막이 아주 이 우리의 소화기에 이 구강에서부터 항문에 이르기까지 이 내부는요, 우리 밖에 나온 거는 피부고 이 소화기를 만든 그 속의 점막들은 이 피부가 안으로 들어가서 점막이라는 이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번히 이 피부에 문제가 생긴 것은 대장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는 여자의 이 난소암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래서 피부의 문제는 피부에만 끊지 않습니다. 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 등이 아파서 너무 등이 아프고 등살이 바르고 힘들어서 의사한테 갔더니 엑스레이를 찍고 뭐 정밀 검사를 했는데 위에 혹이 생겼다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더 정밀 검사를 했는데 그런데 폐에서 생긴 혹은 아니고 밖에서 전이 된 혹인데 출처를 알지 못한다고, 그 출처를 증명해 밝힐 수가 없다고. 예,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그 파이브로스 그 이 섬유질하고 관계되는 육종 비슷한 아주 악성 암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피부에서 바로 이런 유해 산소가 생겨서 그것이 혈류를 타고 가다가 폐에 걸려서 거기서 계속, 왜냐하면 거기에 세포에 자기가 살고 먹을 것이 많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서 생긴 것으로 아마 근본 치료는 유해 산소를 아주 다량, 이 과일에 있는 거나 야채에 있는 거나 한 번도 이 정제 처리하지 않은 그런 것을 많이 잡수심으로써 이렇게 급히 자라나는 것을 아마 막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일변 말하기를 햇빛은 암을 저지하는 것인데, 네, 어떤 사람에게서는 확실히 햇빛을 적당히 노출했을 적에 암이 자라지를 못하며 움츠러들고 굉장한 치료 효과를 얻는 것을 우리는 요양원에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선라이트, 햇빛에 있는 치료 광선은 우리가 음식을 whole food, 정제식품이나 가공식품을 먹지 않았으면은 우리 몸에 필요한 항산화제 속에는 비타민 종류, 광물질, 중성 광물질, 그 외에 뭐 많은 것들이 바로 또 파이토케미칼들이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면역을 증진시켜주고 이 유해 산소가 활성화되지 못하도록 다 브레이크 막아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런데 면역이 활발해지면은 세포의 기능 신진대사가 왕성해지면서 산소가
아주 활성화되어서 사용해지기 때문에 세포 주변이나 신진대사를 이룩하는 세포 안이나 혈류 중에 산소 양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혈압은 반대로 낮아집니다. 그러면은 암은 자라기를 멈추며 또 암이 새로 생기는 일도 좌절됩니다. 왜? 유해 산소가 파괴를 이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우리 몸에는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감을 잡으시죠? 그러고 보니까 바로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이 치료 광선이 치료가 아니라 파괴 광선이 되다시피 되는 것은 햇빛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뭐 오존층이 있네 뭐 해서 뭐 햇빛에서 자외선의 그 방사선을 여과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챕터를 열어놓으면 엄청난 과학자들의 요즘 보고하는 깊은 지식들이 숨어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저 비타민 D를 만들어내고 이렇게 하는 이 자외선이 아주 가볍게 있는 여과 광선, 아주 나무가 아주 울창하게 5월의 삼림이 우거진 그런 밑을 걸으면서 여과 광선을 받는 것이 안전하며 비타민 D를 얻기 위해서는 직광 12시 정오에 대개 자기 있는 곳에서요.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요. 그저 6인치 바이 6인치 정도의 6인치 바이면 제 인덱스 핑거에서 요 엄지 뿌리까지가 6인치입니다. 저는 밭농사를 할 때 뭐 4인치, 6인치 간격으로 뭘 심어라 할 때 하기 때문에 요게 내 잡니다. 요 인덱스 핑거에서 요 덤의 뿌리 여기까지 요게 6인치인데 요거가 직사각형 고만한 이 피부가 자외선에 5분 내지는 10분 노출되면 기름기 전혀 없이요. 로션 이런 거 없이 그러면은 비타민 D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매일같이 꾸준히 햇빛을 그 정도로 받으면은 비타민 D 결핍증은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으면은 간에 저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때문에 우리가 꼭 해야 하는 것은 그러면은 그 기름을 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정제한 기름을 잡수시면 안 되죠. free fat, 이 정제한 기름을 삼가시고 모든 종류의 버터는 아니올시다고요. 마제리는 더더욱 아니죠. 정제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불포화 지방에다가 포화 지방을 부분적으로 만들기 위하여 수소를 압축해서 연결해 놨기 때문에 이 수소는 인위적으로 압축을 해서 지방하고 딱 붙게끔 만들어 놨지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신진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쉽게 이 수소가 유리가 되면은 바로 이것이 바탕으로 해서 유해 산소를 많이 만들어내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이 오고 특히 이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이 산화하면은 그냥 여지없이 동맥경화증이 일어나니까요. 이렇기 때문에 마제리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빵을 잡수시는 거를 삼가시고 그다음에 메요네즈 네. 여기에도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메요네즈에 이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거는 제가 일반적인 트랜스패티의 변형 지방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이 우유, 계란, 설탕, 우유에 있는 그 기름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식물성 소이 메요네즈라 할지라도 거기에 소이 오일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닙니다. 무슨 데어리, 유제품이 들어가서만 아닌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메요네즈에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거 잡수지 마시고 프라이드 푸드, 모든 딥프라이 우리가 뷔페 식당에 가거나 아니면 잔치집에 가면은
튀김 음식이 아주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 절대로 삼가시고요. 그러니까는 만두도 튀겼고 뭐 에그롤도 튀겼고 뭐 부치기도 많고 뭐 아주 많습니다. 그다음에 계란을 예를 들면 뭐 호박전이니 고구마전이니 녹두전이니 이런 거 다 계란을 씌우기도 하고 밀가루를 하기도 하고 해서 다 했는데 이 모든 프라이드 푸드를 일절 삼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쿠킹 팻, 예, 모든 요즘은요 테이블 스푼으로다 그냥 쓱 집어넣고는 야채도 그냥 후루룩 소테를 해가지고 거기다 뭐 온갖 양념 다 해가지고 잡수시고 하는데요. 아니 언제적부터 그렇게 기름을 많이 잡으셨습니까? 기름을 쓰실 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티스푼이나 쿼터 티스푼으로 아주 조금, 네. 미역도 왜 미역을 기름으로 그렇게 잔뜩 볶아서 미역국을 끓여야 합니까? 무슨 참기름을 하고 무슨 원소진 일이 있으십니까? 아주 극히 조금 차가운 데서 쪼물락쪼물락 해서 시즌을 해놓고 숲 베이스는 베이스대로 준비해놓고 먹기 한 3, 4분 전에 살짝 익혀서 그 다음에 미역을 자연 그늘에서 말린 것이 아니고 이런 그 오븐이나 이런 데서 말렸기 때문에 하룻밤을 잘 소킹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만문한 미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쿠킹 하시는데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쿠킹 팻에 대해서 일절 안 사용하시면 고혈압이 있고 심장혈관이 질환이 있고 뇌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거나 혈압이 높다고 생각하시고 콩팥에 이미 문제가 왔고 이러면은 그리고 체중이 과다하고 하면은 아예 쓰지 마십시오. 언제 우리가 조상인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기름을 많이 먹고 하이 칼로리 다이어트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샐러드 오일, 미리 샐러드 오일을 만들어 놓은 거는 내가 집에서 만드는 것보다 더하죠. 왜요? 다른 거를 다 가미해서 흔들어 놨는데 기름은 산소하고 접촉을 하면 유해산소가 생깁니다. 햇빛에 노출을 해도 유해산소가 되고 열 처리를 해도 유해산소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변형지방입니다. 이것이 물, 수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만들어 놓은 샐러드 오일에는요. 그러니까는 그거 사용하지 마시고 샐러드를 잡수시려면 레몬 조금 뿌리고 꼭 기름이 조금 필요하다면 레몬하고 뭐 다른 거 조금 하고 알리브 오일 그저 티스푼 하나 뭐 4사람이 먹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그때 금방 흔들어서 그저 조금 섞고 간은 소금으로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피넛 버터, 아이들이요 피넛 버터를요 사과를 먹을 때도 피넛 버터에다가 발라 먹고 근데 그렇게 내가 먹어보니까 참 맛들이니까는 그거 끊기 힘들겠더라고요. 하도 그거를 잘 먹길래 무슨 맛이 오길래 그런가 하고 내가 먹어봤어요. 그랬더니 아주 특별한 플레이버 맛이 있더라고요. 안 됩니다. 왜? 벌써 피넛이 그렇게 버터를 만들었을 때에 기름이 유리가 되어서 공기 중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산소가 있기 때문에요. 산화가 되면은 그게 바로 변형 지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피넛 버터 그리고 모든 다른 넛 종류나 씨앗 종류로 만들어 놓은 버터들, 네, 그거는 아닙니다. 벌써 이 씨앗이나 넛 종류가 파괴가 되면은 2, 3일을 지나지 못해서 랜시드, 산화됩니다. 산화된다는 건 썩는 것이고 썩는다는 것은 트랜스 패티 에시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바로 이 에이지 스팟, 리버푸스틴이라고 하는 이 피그먼트 이거는요 얼굴이나 손등이나 팔목에만 거뭇거뭇한 점이 세포 안에 생기는 이런 나쁜 지방이 햇빛을 받았을 적에 산화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에도 세포 안에 내부의 세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축적이 되면은
우리가 결국은 이 퇴행성 질환을 예방 처리하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요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모든 지방이 있는 음식에는 이 홀푸드에는 거기에 바이타민 A의 프로바이타민 A는 캐로틴, 그리고 C, 그다음에 바이타민 E, 그다음에 중성 광물질인 세레니움, 이런 것들이 잔뜩 있어서 같이 그 홀섬한 씨앗이나 넛 종류를 적당히 자기 소화 처리를 할 만큼씩 꾸준히 끼니마다 바꿔가면서 적재적소로 잡수시면은 이 항산화제가 딱 가서 중간에 끼어들면은 절대로 유해산소가 형성이 되지도 않거니와 유해산소가 나의 건강한 세포막을 파괴시킬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식생활을 아주 완전히 개선하며 절대로 이 햇빛에 있는 UVB, 이 자외선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UVA, 하나는 UVB인데 UVB가 바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 광선이고 문제의 장본인입니다. 이것을 다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음식에 이 항산화제가 있는 것을 화식을 하지 말고 생으로 먹을 수 있는 걸 다 생으로 잡수실 수 있게끔 과일 같은 거를 적재적소에, 그 다음에 모든 과일에는 항산화제가 많죠. 색깔이 있는 음식에는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있죠. 이건 다 치료하는 음식들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식생활을 개선하시고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심으로써 여러분이 피부암뿐만 아니라, 피부암은 생명을 종래 앗아가기 때문에 무서운 것입니다. 피부암의 멜라노마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오는 이 스퀘어몰스 칼시노마, 그 다음에 베이살셀 칼시노마, 이 스킨 캔서의 두 가지가 주로 빈번히 많이 있는데 이것은 참 무서운 것들입니다. 결국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 외에 내부에 또 연결되는 것도 바로 이런 피부에서 생긴 문제가 속으로 들어가서 그러면 이것뿐이 아닙니다. 암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요. 그러나 일부를 제가 말씀드렸고, 햇빛을 치료 광선으로 받아들이시려면은 반드시 식이요법과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셔야만 그 유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는 이 한마디를 여러분이 이해하고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서 장황하게 좀 이 얘기를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